나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괴롭힘은 일상이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 난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살인자의 아들은 나에게 꼬리표였다. 죽으려던 그때 악마가 나타났다. 나랑 계약하지 않을래? 악마와 손잡은 이후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결혼도 하고 행복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는 병에 걸렸다. 다시 악마가 나타나 계약을 제시했다. 악마는 나에게 사람을 죽이라 했다. 사람을 죽이자 아내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다. 아내는 임신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악마가 웃으며 나타났다. 계약의 대가를 받으러 왔다. 나는 악마에게 다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악마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내가 살인한 장면이 세상에 퍼졌다. 나는 내 아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주고 말았다. 그때 악마와 계약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맛있는 영혼이 만들어졌구나.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해라. 너의 아들은 나에게 맛있는 식사가 될 것이다. 친구와 나는 캠핑 유튜버다. 귀신이 나오는 캠핑장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다. 조회수 올리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겠는가. 그저 자연 경관 좋은 곳일 뿐이었다. 카메라를 켜고 캠핑 준비를 했다. 한여름이었지만 살짝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모닥불을 피웠다. 캠핑을 즐기러 온 여성 2명이 있었다. 우리는 모닥불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연락처까지 교환을 했다. 아침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여성들은 없었다. 나는 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우리가 보기 좋게 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촬영된 영상을 봤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다. 어제 봤던 여성들은 없었다.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말하고 있었다. 어제 우리는 누구랑 있었던 것일까? 나는 최전방 군인이다. 오늘도 소초장이 나를 갈군다. 소초장 때문에 내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동기와 같이 군무를 서고 있었다. 누가 소초장을 죽여주었다면 생각을 했다. 그때였다. 먼 곳에서 군인이 보였다. 동기와 나는 상황실에 보고를 했다. 소초로 남자가 들어갔다. 상황실에서는 나에게 욕을 했다. 아무도 없는데 개소리를 하냐고 말이다. 동기도 봤다고 말해주었다. 탕! 총소리가 났다. 소초장은 자살을 했다. 헌병대가 왔다. 내가 본 군인의 인상착의를 말했다. 헌병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과거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군인이 있다고 했다. 인상착의가 그 군인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소초장은 자살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고 우리 소대는 모두 전출되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군인의 도움이었을까? 우리 집은 가난했다. 사랑하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현재는 어머니까지 아프신 상태다.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 이상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다.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은 없었다. 늦은 저녁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왔었던 야시장이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곳엔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야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내게 주었다. 작은 금으로 만든 골동품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보이며 사라지셨다. 야시장은 사라지고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왔다. 내 손에는 작은 골동품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선물은 값진 물건이었다. 할머니의 선물로 엄마는 수술을 받아 건강해지실 수 있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골목길을 찾아갔다. 다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지만 그 이후로 볼 수는 없었다. 나는 인기 없는 타로 마스터다. 오늘도 나에게는 손님이 오지 않았다. 악마가 나에게 나타났다. 너에게 특별한 타로 카드를 줄게. 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거야.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개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로 카드가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악마에게 받은 타로 카드로 점을 봐줬다. 좋은 카드만 나왔고 손님들도 만족을 했다. 나는 금방 유명해질 수 있었다. 타로 점을 보는데 계속해서 나쁜 카드들만 나왔다. 나는 좋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피해갈 수 없었다. 죽는 사람들이 나오자 나는 더 이상 타로점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나에게 타로점을 보려고 했다. 더 이상 절대 좋은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악마는 웃고 있었다. 너는 더 이상 타로 마스터가 아니야. 살아있는 사신. 너도 나처럼 악마가 되었구나. 나는 괴로워했고 악마는 행복해했다. 세상에 악마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악마의 먹잇감이 되었다. 인간들은 협동을 통해 악마와 맞설 수 있었다. 하지만 루시퍼는 죽일 수가 없었다. 천사들은 땅에 박혀있는 천사의 검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땅에 박힌 검을 뽑을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을 죽인 악마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기도를 하자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의 검을 뽑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천사는 나에게 날개를 주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나는 검을 뽑을 수 있었다. 루시퍼는 본능만 남은 짐승 같았다. 날개는 나에게 힘을 주었지만 나와 맞지 않았다. 루시퍼를 죽일 수 있었다. 내 날개는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내 모습은 점점 악마가 되어 있었다. 천사들이 내가 루시퍼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죽인 루시퍼와 똑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루시퍼 역할만 제대로 해주시면 부모님은 천국에 계실 겁니다. 나는 악마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떠났다. 세상은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 나는 매번 다이어트를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였다. 그리고 의지력도 약했다. TV에 나오는 예쁜 여자들의 모습에 화가 났다. 뚱뚱한 내 모습을 보니 슬펐다. 그때 날씬하고 이쁜 악마가 나타났다. 나는 무서웠다. 나와 계약하지 않을래?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게 해줄게. 내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기존처럼 먹었다. 살은 점점 빠지기 시작했다. 먹으면서 빠지다니 행복 그 자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살이 빠져서 죽는 것은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소 먹는 양보다 더 먹었다. 다행히 살이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나는 소화불량으로 하루 동안 먹지를 못했다. 악마가 나타났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죽으면 내가 널 먹을 거야. 난 살기 위해서 입속으로 음식을 넣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는 꽃밭에서 꽃을 구경하고 있다. 손녀는 할머니가 꽃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했다.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는 모두 폐허였단다. 희망도 꿈도 없는 시기였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기 시작했단다. 그러다가 너희 아빠가 태어났지. 그때 꽃이 피기 시작했단다. 너희 아빠는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 가족에게 꿈이 생겼단다. 주변은 꽃이 많아지기 시작했단다. 주변을 보렴. 내 옆에는 사랑스런 손녀 너가 있단다. 할머니는 이 꽃을 보면 행복하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할머니와 포옹을 했다. 세상은 악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악마가 팔을 가져가 먹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악마에게 죽었다. 교회에서 나를 키워주었다. 나는 악마를 향한 복수심을 가지며 살아갔다. 교회에서는 나에게 팔과 무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인간도 악마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악마를 죽이는 나를 신의 검이라고 불렀다. 내 몸의 절반은 기계가 되었다. 과학의 힘으로 악마 대장 루시퍼와 싸우게 되었다. 나는 성경을 외우며 루시퍼와 싸웠다. 기계 몸은 지치지 않았다. 악마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 나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었다. 인간들 세상에는 왜 나온 거야? 우리 부모님과 사람들을 왜 죽였어? 너희가 믿음이 없어지니 하늘에서 내려가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거짓말 치지 마. 나의 모습을 보고 악마는 웃었다. 몰랐구나. 하늘에서 너에게 힘을 준 것처럼 나도 주지. 날 죽이고 내 심장을 먹어라. 나는 심장을 먹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폐허가 된 도시를 보았다. 괴물들이 사람을 잡아가고 있었다. 나는 도망을 쳤다. 괴물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바닥에 있는 쇠파이프로 괴물 눈을 찔러 도망을 쳤다. 괴물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다. 여기는 어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중앙역으로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중앙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괴물을 피해 중앙역으로 올 수 있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중앙역 앞에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표를 주었다. 기차 타고 중간에 빛이 나는 문이 있을 거야. 그때 기차에서 꼭 뛰어내려야 해, 알겠지? 나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가족들은 기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서 난 살 수 있었다. 나는 나이를 먹는 게 싫었다. 과거처럼 탱탱한 피부를 갖고 싶었다. 다시 한번 젊어지길 원했다. 여성 악마가 나타났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까? 간단해. 젊은 사람의 피만 마시면 돼. 간호사였던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악마의 말대로 효과가 있었다. 악마는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살아있는 생피를 마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악마는 사라졌다. 효과를 본 그녀는 젊은 여자 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피를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낮에는 힘이 없고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힘이 세지고 나의 피부는 창백해져 갔다. 송곳니가 길어져 있었다. 악마가 나타났다. 뱀파이어 완성. 햇빛과 말뚝만 조심하면 점게 살 수 있어. 내가 원한 거는 이런 게 아니야. 악마는 웃으며 사라졌다. 나는 중고차 판매자다.
나는 중고 부품을 갈아 마진을 챙겼다.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의사였던 손님이 중고 부품 갈이한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주지 않았다. 의사는 말없이 돌아갔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유체 이탈로 수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의사들은 나의 장기를 빼고 있었다. 신선한 장기네. 돈이 되겠어. 돼지 장기들로 넣어두자고. 선생님 이러면 얼마 살지도 못하거나 고통스럽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이놈도 나한테 차 팔 때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좌절하고 의사는 웃고 있었다. 나는 인기 요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게를 오픈했지만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다. 월세도 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꿈에서 악마를 만났다. 악마는 나에게 완벽한 조미료를 주기로 했다. 나는 악마와 계약을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미료는 없었다. 개꿈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 음식에 피가 조금 들어갔다. 다시 요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음식을 내보냈다. 반응은 놀라웠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피를 빨아 먹어봤다. 천상의 맛이었다. 나는 내 피를 뽑아서 미리 조미료를 만들어놨다.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되었다. 나는 어느 날 납치가 되었다. 납치범이 요리의 비결을 물었다. 알려주지 않으려 했으나 죽인다는 말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잡혀 피만 뽑히는 가축이 되고 말았다. 나는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악마는 웃고 있었다. 우리 두 형제는 어렸을 때 괴물한테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겼다. 괴물을 죽이기 위한 훈련은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 두 형제는 성인이 되었고 괴물들에게 복수하기로 다짐을 했다. 괴물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괴물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우리 두 형제는 괴물들을 습격해서 죽였다. 우리는 괴물들에게 둘러싸였다. 괴물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 중이었다. 괴물 대장이 나왔다. 놀랍게도 인간의 말을 했다. 우린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왔다. 괴물 대장은 우리를 알아봤다. 너희 아버지는 사람들을 실험해 우리처럼 괴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실험을 해서 죽였지. 괴물 대장은 우리에게 실험 자료들을 던져주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을 죽이라고 말했다. 괴물 대장은 말했다. 이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속죄겠지. 괴물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 친구와 조용히 고기에 소주 한 잔이 하고 싶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가게를 찾았는데 허름한 고깃집이 보였다. 친구와 나는 고기를 주문을 했다. 아주머니는 지금 뒷고기밖에 없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다. 우린 뒷고기를 주문을 했다. 숙성 고기인 것 같았다.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다. 우린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정육점을 하는 친구 녀석이 마지막으로 왔다. 그 녀석은 우리가 먹는 고기를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친구는 잠시 통화를 한다고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들어왔다. 경찰들은 가게 안을 뒤졌다. 시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먹던 고기를 회수를 했다. 우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우리가 먹은 고기는 아주머니의 남편 고기였다. 시체 처리가 어려워서 손님들한테 사람 시체를 팔았다고 했다. 나에게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뒷고기는 잊지 못할 맛이었다. 인기 없는 게임 BJ가 있었다. 그는 실력 방송을 추구했다. 시청자들은 그를 외면했다. BJ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는 화가 났다. 현실 세계의 분노를 게임에서 악마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악마가 그의 플레이를 보고 놀랐다. 악마는 그에게 시청자와 불을 가져다가 주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적들도 많이 생겼지만 악마 플레이는 그에게도 큰 즐거움이었다. 악마는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다. 더 이상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BJ는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하루 종일 다른 유저를 팰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했다. 시청자들도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BJ 자신도 자신이 사는 곳을 잊어버렸고 게임만 할 뿐이었다. 나는 가난한 화가다. 진짜 같은 그림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려달라는 손님이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선불로 엄청 많은 돈을 주고 갔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들은 악마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화가로서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손님은 이 세상에 큰 위험이 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화실에서 내보내고 작품을 완성을 했다. 그림을 그려달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나의 그림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남자는 나에게 나머지 돈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그 돈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하늘에서는 악마가 나타났다. 내가 그린 그림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나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저 세상이 망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볼 뿐이었다. 도시로 상경해서 가장 싼 집을 찾게 되었다. 중개인은 이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했다. 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했다. 귀신 얘기를 하자 친구들은 모두 웃었다. 엄마가 무속인이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다. 친구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과 우리는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다. 친구가 부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창문에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다. 친구는 말했다. 잘 때 무슨 소리가 나도 창문을 열어서는 안 돼.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술자리는 끝나고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서 잠자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려고 했다. 이 집은 5층인데 식은땀이 났다. 무서웠고 친구가 말한 대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아침이 되어서 창문을 보았다. 나는 놀라고 말았다. 창문에는 여러 손자국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나는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레트로 장터를 갔다가 처음 보는 게임을 발견했다. 운 좋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용이 궁금했다. 나는 게임을 바로 실행을 해봤다.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같았다. 그래서였는지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었다.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가 좋아하던 여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게임에 나왔던 상황과 똑같은 대화를 했다. 게임처럼 그녀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집에 와서 게임을 켰다. 게임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었다. 세이브를 로드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화면이 나왔다. 어두운 화면 칼을 들고 오는 모습이었다. 배경은 우리 집 근처였다. 나는 무서웠지만 게임을 진행을 했다. 게임에서 우리 집 문 앞이 보였다. 나는 게임기를 바로 꼈다.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남극 탐험대 인원으로 선발이 되었다. 탐험대의 절대 원칙을 알려주셨다. 선두에 있는 사람을 주시할 것,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유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남극으로 탐험을 가게 되었다. 목적지까지는 멀었다. 탐험을 시작하자 눈보라가 심하게 불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겪는 추위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선두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기억났다. 선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 나는 선두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나는 힘들었다. 갑자기 다른 탐험대 인원들이 나를 붙잡았다. 탐험대 인원들은 내 뺨을 때리고 있었다. 내가 선두야, 정신 차려. 나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텐트 안에 있었다. 선배들이 말했다.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원들을 데려가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탐험대 원칙이 존재하는 거야. 그 사건 이후 나는 신입들에게 탐험대 원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수험생이다.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했다. 시골이다 보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었다. 나는 피곤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와서 나는 탑승을 했다. 승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많아서 놀랐다. 나는 뒷자리에 가서 눈을 감았다.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 하지만 버스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있었다. 나는 간신히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데려갈 수 있었는데 버스는 그렇게 출발을 했다. 그 이후 진짜 버스가 와서 나는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다. 그때 내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무서웠다. 나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사원이다. 노력을 하지만 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에게 계약서를 가진 악마가 나타났다. 영업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겁이 나서 조건을 물었다. 악마는 내가 희생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나는 말하는 대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영업은 나에게 너무나 쉬웠다. 하지만 영업 능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뿐이었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화나서 죽으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죽고 말았다. 나의 말실수 하나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도 날 피하고 나도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난 사람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산속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악마는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는 왕국을 위해 싸우는 기사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전쟁에서도 다행히 살아남았다. 나는 전쟁터에서 검 하나를 발견하였다. 검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이 전쟁을 끝내주지. 불길한 검이었다. 나는 검을 잡지 않았다. 검은 나에게 부탁을 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내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난 땅에 박혀있는 검을 잡았다. 몸이 가벼워졌고 힘이 세졌다. 전쟁터에서 나는 적들을 쉽게 죽일 수 있었다. 검의 말대로 나는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검은 지금까지 즐거웠다고 말했다. 자신이 필요 없어진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다할 거라고 말했다. 기사는 검과 같이 보낸 시간은 즐거웠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기사는 데스나이트가 되었다. 그들이 즐거웠던 살육의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었다. 우리는 드디어 던전의 마지막 보스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진영을 갖추고 레드 드래곤과 싸웠다. 수많은 군대는 대부분 병력을 잃었다. 나는 일부 동료들과 마지막 일격으로 레드 드래곤을 죽일 수 있었다. 왕국으로 돌아가 레드 드래곤을 죽였다고 보고를 하였다. 좋아해야 할 국왕은 걱정의 눈빛이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왕은 나와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 왕국은 레드 드래곤 때문에 유지가 되었다고 말이다. 내란이 일어나 왕국이 망할 것을 알았던 국왕은 흑마법으로 레드 드래곤을 소환했다고 말을 했다. 국왕은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레드 드래곤에 죽었던 동료들이 기억이 났다. 나는 국왕을 죽였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왕국을 떠난다. 왕국은 내란이 일어나면서 망하고 말았다. 나와 동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가족들은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밤도 수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무덤 위에 올라가 놀고 있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혼냈다. 아이들은 왜 놀면 안 되냐고 오히려 울었다. 비가 내리려 했고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차에 타고 산에서 내려가려고 했다. 비가 오고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날씨도 어두워져서 천천히 내려갔다. 아무리 내려가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보였던 무덤이 보였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다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부모는 아이들을 차에 다시 태운 채 천천히 내려갔다. 안개가 사라졌고 비가 멈추기 시작했다. 다행히 가족들은 산속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무덤은 아이들의 용서를 들어준 것 같았다. 도시 한복판에 이색의 포탈이 생겼다. 정부는 포탈의 접근을 막았다. 어느 날 정부는 발표를 했다. 포털 안에는 돈이 되는 물질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자들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허가로 사람들은 포탈 사냥을 떠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포탈에서 살아 돌아와서 공부를 끝마치리. 우리 팀은 포탈에 들어왔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군인들은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정부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영웅이 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나는 정부의 개가 되기로 했다. 나는 공부를 마치고 강의를 다니며 사람들을 포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바람잡이였다. 정부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할 뿐이었다. 어렸을 때 마족들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했다. 소년과 소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언제나 수련을 했다. 소년은 소년이야말로 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 자격의 동굴로 향했다. 용사로 선택받은 자만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소년은 용사로 선택받았지만 소년은 그렇지 못했다. 소년은 실망을 했다. 동굴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은 말했다. 소년이 마왕을 무찌를 용사라고 말이다. 둘은 마왕을 죽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악마를 죽이고 또 죽여서 마왕과 싸우게 되었다. 소년은 마왕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소년은 주문을 외우고 마왕을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마왕에게 죽고 말았다. 소년은 소년의 시체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소년은 울면서 외쳤다. 마왕을 무찌른 것은 소년이라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마을에는 소년의 동상이 세워지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쫓아내야 했다. 인디언들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법은 소용이 없었다. 자신들이 평생 살아온 땅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인디언들을 내쫓았다. 내쫓는 도중 인디언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인디언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다. 인디언은 사람들에게 눈을 감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죽었던 인디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서 눈을 깜빡이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칼을 들고 조금씩 오는 상황이 무서웠다. 눈을 감지 않기 노력을 했다. 하지만 피해 갈 수 없었다. 저주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사람들은 저주를 건 인디언에게 갔다. 저주를 풀어달라고 했다. 인디언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당신들 모두가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인디언은 웃고 있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년간 전쟁을 한 소대장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소대원을 먼저 챙겼다. 수많은 전우들이 사라져갔다. 그는 마지막 전투를 임하게 되었다. 적으로부터 마지막 고지를 지키는 것이었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번 전투를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소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 많았다. 소대장은 탄창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총 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빼고 모든 대원들이 죽은 것을 알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내 뒤로 죽은 동료 전우들이 나타나 주변 적들을 죽였다. 나는 혼자서 고지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와 함께 했던 전우들의 묘를 찾아다니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었다.